내가 실무 문제를 풀다 눈물이 나온다? 정상입니다. 우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의 월간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타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무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예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기출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물음은 일단 제쳐두고 그 자료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셔라. 어차피 우리가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읽을 거잖아요. 그거를 고민하느니 답안에 다 쓰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쓰다가 앞에 있던 자료들이랑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엮으시는데 뭐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론처럼 밀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나요? 묻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일단 그 브리타를 대처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지셔야 되는 마음가짐은 좀 적당히 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 묻는 물음에 맞춰서 우선 답안을 작성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미 이런 브리타 같은 경우는 맞출 확률도 사실 절반이거나 절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문제에서 답이 갈린다면 제일 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 근거를 조금 보고 싶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묻는 물음에는 맞추되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셨거나 배우시게 될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서술을 하시는 것. 법규 같은 경우도 뭐 규정이나 판례 쓰면서 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면 맞추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자꾸 자료 보면서 자꾸 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한 고민 과정을 그냥 다 써주시는 게 어떻게든 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라도 쓴 사람이 점수를 받는 형국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저는 이론으로 넘어가자면 이 암기성 브리타랑 암기성이 아닌 브리타를 나눠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실무 기준에서 나온 암기성 브리타는 모르면 사실 거기에 시간을 투입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거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암기성이 아닌 브리타는 뭐 대부분 사례형이거나 뭐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긴 문제들 있잖아요. 저도 33회 시험에서 3번이 해석이 안 됐는데 그냥 물어보는 형식에 맞춰서 목차 짜고 이론 단어들 어떻게든 엮어서 그냥 읽었다는 느낌을 냈더니 득점률이 괜찮았거든요. 이런 방법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다 못 푸는 문제들은 결과론적으로 까놓고 보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출제자가 그 사실관계를 다 집어넣는다는 건 굉장한 귀찮음을 무릅쓰고 굳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수험생이 답안지에 그걸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득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를 답안지에 표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제일 대처하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안지를 쓸 때는 자기가 쓴 답안지는 이제 내 자식 같아서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한 곳에만 내 관점에만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법규로 넘어가 볼게요. 법규에서 브리타라는 건 논점을 아예 못 찾았을 때인 것 같아요. 개괄적인 방법론은 시리법 다 똑같은데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바로 답안지에 현출하자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론이랑 마찬가지로 쟁점 하나를 딥하게 쓰지 마시고 걸릴 것 같은 쟁점들은 다 흩뿌려 두시듯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전반적인 서술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기본적인 드릴 말씀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론과 마찬가지로 법규는 거의 사실관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법전 이런 거를 외우는 이유는 그 사실관계 포섭하기 위한 요건들을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규정이 제시됐다면 요건이 있는 거고 걔와 연관해서 내가 포섭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뭔지 동그라미든 네모든 별표든 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면은 제일 방어적인 답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논점은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3기 GS에 오셔서 이런 것들 꼭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별화된 고득점 답안을 위한 방법엔 뭐가 있을까? 실무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보고서처럼 쓰는 거인 것 같아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개념들의 의의를 괜히 한번 적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판단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는 거. 왜냐면 실제 감정서를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썼던 것들이 은근히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써주면서 넘어가는 게 좀 차별화된 고득점 답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은 뭐냐면 판단 이제 근거를 서술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는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 그 판단 기준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시험 볼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었어요. 왜 이 표준일지를 골랐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언급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숙지만 해 두시면 다 챙겨갈 수 있는 논점이고 이게 뭐 실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론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론 답안에서는 차별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차별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가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쓰게 되면은 점수에는 크게 득점이 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점수 부여가 될 수도 없어요. 제일 큰 차별화는
물어보는 것만 가지고 써야 된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봤다면 그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장단점? 관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뻔한 얘기를 쓴다면 뭐라도 구체적으로 써준 답안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깊이로 승부하고 아까 막 내가 모르는 거 더 뽐내듯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더 내용을 세분화해서 한마디씩 언급해주는 게 좀 더 촘촘한 답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답안지만 보고도 오히려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추론할 수 있는 답안?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결국엔 이런 답안의 점수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수험 이론은 이런 식으로 공략해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법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법규는 진짜 그 사안포섭이 가장 꽂힌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안포섭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규는 어떤 논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에 맞는 목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차 조절, 배점에 맞게 아니면 사실관계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되게 그 차별화하는 답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법규 고득점 포인트는 딱 4가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논점에 필요한 전제가 되는 개념의 의의와 법적 성질, 기본 내용 써주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메인이 아니니까 요약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앞에 제시한 법리 요건이 이 사례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대응이 되는지 정확히 매칭시키듯이 포섭하기입니다. 포섭 점수를 많이 못 받는 답안들이 뭐냐면 그냥 대충 사례를 요약하거나 사례 얘기를 안 해요. 이러면은 포섭 점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뭉뚱그리지 말고 노골적으로 이 단어가 이거랑 이 단어가 이거랑 그래서 위법하다. 노골적으로 짚어주는 답안이 굉장히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판례를 여러 개 써주기. 그 사건 그 판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면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에 뭐 딴 거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어떤 내가 잘 외운 판례 하나를 막 길게 쓰는 것보다는 관련 논점 판례들을 여러 개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 짚어줘서 여러 문단으로 쓰신 답안이 훨씬 법리적으로 풍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중간 갈림길이 있는 문제인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루트로 간 경우의 결말도 써주기. 내가 굳이 가지 않은 길을 쓴다. 저는 그거 별로 안 갔으면 안 가면 끝난 거지. 뭐 굳이 더 저는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안 간 길은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간 길만 썼고요. 대신 뭐 다른 것들은 다 저도 공부할 때 공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시된 사실관계를 딱 누락 없이 활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론들은 누가 진짜 협박을 하더라도 꼭 써야 돼. 이 답안에서 이거 활용하려고 써야 돼. 라는 게 제일 법규 답안에서 점수를 얻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법규가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 조절하고 물은 내용에 충실하게 쓰는 게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과목인 게 맞아요. 완결성을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좀 티를 내주는 일종의 잡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5월 달에는 뭘 해야 될까? 시험 딱 전날까지의 공부 계획을 짜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러진 않죠. 우리가 전날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는 없고 6월 달은 뭐 하다 끝나냐면 울다 끝나요. 이제 7월에 시험이다.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 이러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이 사실상 저는 이 시험을 좀 마무리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6월 달 그리고 시험 전날 7월 뭐 요때에 있어서 내가 좀 자주 볼 것들이 뭘까 이런 걸 정리하는 시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6월까지를 너무 여유롭게 공부 기간으로 잡아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6월은 정신적으로도 좀 눈물도 나고 좀 많이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요 5월 달이 사실상은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하던 거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까지 좀 GS에 나온 거 유명한 거 위주로 계속 하라고 해왔잖아요. 시험 직전에 이렇게 폼이 딱 서 있을 때 브리타만 잡는 시기 한 2-3주 정도 갖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잡아보는 좀 특별 관리 기간을 좀 잡아보시는 걸 상위권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동차다 그리고 2년 차인데 나 아직 암기 많이 안 했다 이런 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진입이 늦었고 동차고 해도 5월부터는 좀 GS에서 성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GS 점수가 뭐 실전이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네 해도 GS에서 상위권 몇 번 찍어본 사람들은 그 스탠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GS에서 성적 내보시는 걸 목표로 잡고 공부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5년도 대비하시는 진입자분들 5월에 진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다 4월에 진입하는데 5월에 진입하신 경우는 좀 늦은 경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야 돼요. 이때 걷기 시작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원 진도에 밀리지 않게 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습하거나 먼저 뭐 나가시라 이런 얘기는 전혀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학원 진도대로만 하셔도 중상위권 이상으로 치고 나가기엔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이 동차를 해볼 만한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 좀 자신이 있고 공부량이 많고 주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과감하게 동차 준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5월달은 사실 뭐 저도 경험해 봤던 이런 시기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시기예요. 내가 실무 문제를 풀다 눈물이 나온다? 정상입니다. 우셔도 돼요. 울고 나서 닦고 와서 우리 다시 표준지 고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국 불안하다라는 건 이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봐도 이거 시험 가망이 없어. 그럼 불안하지도 않아요. 조금은 부담은 약간 내려놓으시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불안한 시기라는 거 알면 좀 덜 떨립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5월의 월간 컨설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